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실적 부진이었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사이버 트럭이 11월 말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확정을 좀 지었어요. 근데 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장중에 제법 좀 밀려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파월의 연설이 좀 있었습니다. 연설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플레가 높다. 금리 물가가 좀 높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에 대한 동결을 좀 시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물가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시장은 거기에 좀 반응을 하면서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된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도 대체적으로 약하겠죠? 우선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전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A, B, C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1, 2, 3, 4, 5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고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저점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저점과 요 저점을 좀 보게 되면 이 폭만큼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지수대가 760포인트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낙폭과대로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부분도 다시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이 코스닥 시장의 저점을 좀 하회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자리대가 좀 남아 있어 보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저점 자리대를 하회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일시적으로 좀 하회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난 2400포인트대 언저리였었는데 코스닥 시장도 5파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도 이런 식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좀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수급 부재가 원인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이 가장 큰 그런 사항들이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사항들이고, 중소형 개별성 테마성 종목군들, 개별주들, 뭐 테마성의 종목군들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날 같은 경우도 90% 이상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부재가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 여전히 국채 금리와 환율 이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유가까지도 상승을 해주면서 인플레에 대한 압박, 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10년물이 07년도 이후에 5%대를 넘어섰다라는 오늘 또 속보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시장에 있어서는 좀 불안 요인들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만기가 있죠.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요일 날 위클리 만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월요일 날도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럼 월, 화, 수, 목, 금. 이게 위클리 옵션 만기 이날이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금요일장 끝나고 다음날 또 월요일 날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에요. 뭐 금융위에서는 뭐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장 파생으로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위클리 옵션이 한 번 더 생긴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주일에 이 파생 상품의 주간 만기가 두 번이 있다라는 거, 완전히 지금 투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만약에 이게 수급적으로 뒷받침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반대로 긍정적인 흐름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부재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지수가 어디까지 바닥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꺾이는 환율이라든가 금리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환율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리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요 추세대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만큼의 폭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열어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정고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 즉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0.88배, 코스피 200은 0.87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거는 신뢰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껴놓고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8배대 진입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밀리면 밀릴수록 싸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디가 저점이냐 이걸 예상을 하고 유출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저점이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럼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매수를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일단 분할로 접근을 해야 돼요. 분할로 매수를 좀 접근을 하다 보면 매수를 하고 주가가 밀릴 수도 있고, 또 매수를 하다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용 잔고가 한번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거다. 18조 4천억대 요거 또 깨고 내려갈 거예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지수의 이중바닥을 찍었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잠깐 늘었다가 다시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거. 그럼 결국은 신용잔고가 더 줄어들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만약에 반대 매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개파락 출발했다가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다시 또 변동성에 좀 휘둘리는 즉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로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단 개별주들밖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진 않아요. 뭐 전쟁 관련주들이나 혹은 어제 이제 중동에 있어서 대기업들에 있어서 사우디 방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 접근이 대응이 안 된다라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주들 중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뭐 바닥권역에 있는 게 좋겠지만 2차 전지 쪽, 일단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바닥이 좀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뭐 LNF라든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여전히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얼추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요 언저리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전고점 권역이기도 하고 61선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10% 가격 하락에 있어서의 한 두세 번 뭐 밴드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때까지도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예측 매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확인 매수가 좀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를 일단 여전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들,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그나마 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수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과거에 요 언저리 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수익이 났다가 좀 밀려 내려왔어요. 제법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는 요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바닥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변동성이 좀 나와서 이 구간 자리대로 좀 밀려 내려온다라면, 요런 LG전자 같은 경우는 서서히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물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체질 개선을 좀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적이 21년도 때만큼 나오고, 내년은 최고 실적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밸류도 좀 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깊숙하게 밀어주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한번 슬슬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참 힘듭니다. 시장이 좀 참 힘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국채금리 5%가 넘어가고 있고 속보로 뜨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예측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성공 투자들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